우리 그 김문수 이제 그 후보자가 아니라 장관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보셨습니까, 교수님? 사실 뭐 고용노동부 이쪽에 있어서 김문수 장관님 말고 더 네.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뭐 전 좋은 인선이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좌빨들이 이번 인선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자기네들한테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는 분이 바로 김문수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평가시네요. 네, 만약에 그렇죠. 위협이 안 될 거라고 한다면 저렇게 개발작을 안 일으키죠. 네,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많이 해본 분이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그게 이제 허위인지를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화를 하거나 뭘 하거나 상대가 안 돼요. 좌빨들은 지금. 그렇죠. 네.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문수 장관을 일단 임명했는데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네. 정강원 목사의 이제 그 자통당 쪽에서 김문수 이제 그 장관을 엄청나게 응원을 하더라고요. 네, 뭐 그거는 뭐 응원할 수 동의가 있죠.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사이에 또 이간질의 대표 주자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만 지지하고 한동훈은 이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희한하게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김문수 총리로 임명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퇴임 뒤 깜빵 안 갈 수 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총리로 임명을 안 하면은 깜빵에 갈 수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 뜻 같고요. 그리고 네. 지금 시스템에서 김문수 총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절대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총리는 동의 안 해도 못 하거든요. 국회가. 아니 그러면 정광훈 목사는 그때부터는 김문수 총리 안 되면 윤석열 대통령 무슨 뭐 퇴진 운동이라도 할 건가요? 저도 네.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도대체 보수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무슨 깜빵한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이분이 네. 지금 이제 이분이 혹시 자통당 총재인가요? 모르겠네요. 자통당의 뭐 대표인가 이 사람이? 글쎄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정치인이 아니고 목사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도를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김문수 제가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관계를 봤었을 때 참 윤석열 대통령의 큰 그릇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 이제 그 2019년도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김문수 당시 이제 그 후보자 뭐였죠 이때는 직함이 어쨌거나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적화 통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청에 또 뻘건 윤석열이부터 검찰총장이라는 저 뻘건 사람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33년형으로 적폐청산한다는 이름으로 다 잡아넣은 저 뻘건 검찰청 보입니까? 저는 잘 보이고 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는 그때 어떤 상황과 시기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김문수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도 지금 같은 경우는 거학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라고 하는 170석이 있는 저 인간들 야칠당 하게 된다면 이게 192석이라고 하는 저 거학을 상대로 해가지고 과거에 김문수가 뭐라고 얘기했다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윤석열을 빨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저희가 비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구나 일관성이 있는 게 뭐냐면 이번 이제 그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 그걸 수사에 또 해서 구속까지 시킨 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 비판할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딱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김문수 장관이 얘기했다라 그래서 위원장으로 임명 안 하지 않잖아요. 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장관으로도 품었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게 딱 이런 모습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통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막 한동훈이 과거에 뭐라고 했다 이거를 가지고 한동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그러는 게 짜치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던 이 어떤 큰 그릇의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한테만 지금 해당될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도 품어야 된다라는 게 결론인 거 아니겠습니까? 은하킬레님이 정광훈 짜치네라고 그랬는데 이거 혹시 이건 적절한 사용? 네, 적절한 표현이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네. 아니, 제가 방금 뭐라고 제가 했었는데? 이거 얘기하려고 네. 뭐라 하지 까먹었어. 아니, 어쨌든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제가 좀 짜친데 어쨌든 정말 이거. 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나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기억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이런 포용력을 발휘해야 된다. 전에 나를 욕했던 사람이라도 정말 이렇게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이면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는 욕한 적이 없지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진짜 저도 좀 문제가 있다.
정말. 좀 대통령께서 김문수를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것처럼 네. 이런 모습을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도 보여주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정말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나왔던 갤럽의 여론조사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가 네, 나왔어요. 네, 23%가 나왔는데 네. 3주 전에만 하더라도 29%였거든요. 그러니까요. 한 주 걸려가지고 2, 3%씩 쭉쭉쭉 빠지는데 이때 동안 뭐가 있었나 생각해 본다면 의료 문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의료 문제. 그러니까 의료 문제로 이렇게 뭔가 좀 불통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좀 이런 거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좀.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의료 문제는 어제 이제 담화가 포함됐으면 더 내려갔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담화가 포함이 안 됐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와의 이 갈등도 아마 이제 영향이 있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계속 이랬잖아요. 의대 증원 유예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선을 딱 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4월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4월 총선 4월 때 1일. 조금 대통령이 유연한 모습 보였으면 우리가 108석으로 굳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4월 1일 그 대국민 담화에서 네. 국민 뜻을 좀 따르겠다. 네. 뭐 일단 근본적인 방향성은 바꾸지 않겠지만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염려가 된다면은 뭔가 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정도만 나왔어도 네, 훨씬 그랬어도-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네. 좀 희망을 갖고 좀 의사들이 달리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이제 총선에서 사실 이준석을 만들었던 게 그 제가 봤을 때는 의사들이 그쵸. 많이 개혁신당을 그렇죠. 뽑았거든요. 의사들이 이제 갈 곳 없는 의사들이 개혁신당 음. 뽑아서 이주영 같은 분하고 천하람 국회의원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게 원래는 다 국민의힘 거였어요. 모두 다. 그럼요. 그게 좀 아시고요. 참 그래서 저희가 김문수 지금 이제 그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것 좀 한번 읽어주시죠, 교수님. 네.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만나야 되는 사람. 예. 한동훈 이재명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를 먼저 만나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죠. 국민의힘은 더셈 정치를 해야 되는데 뺄셈 정치를 하고 있다. 그렇죠. 아주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총선 이후에 이제 김문수 당시 위원장이 했던 얘기인데 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만나야 되는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한동훈이다라고 했는데 네. 정말 지금 사실 장해찬 같은 사람을 네. 저희가 아주 나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자기가 거기 껴가지고 윤한 갈등을 부추기고 네. 그리고 이걸 한 단계 더 나가서 한동훈을 당에서 뭔가 고립시키려고 하는 이런 개짓거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윤한 네. 갈등이 아니라 한정 갈등이다 뭐 이딴 소리를 네. 지금 하고 있는데 김재원도 그딴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할 게 아니라 네. 당에서 당원들이 63%의 지지를 받은 거를 그런 식으로 왜곡하고 네. 일반 국민들의 63% 지지를 받은 걸 이런 식으로 또 왜곡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그걸 돕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더 고립시키게 된다라는 거를 왜 이거 저는 정말 장해찬 같은 사람이 지금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홍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자기의 경쟁자 제거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를 막 비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참 원로로서 참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장해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머리에 피도 뭐 어쨌든 그렇죠. 뭐 네. 그런 분이 그런 사람이 벌써부터 이렇게 못된 건 다 배워가지고 하는 거 보면 진짜 참 우리가 인재를 참담해요. 이게 잘못 키웠습니다. 대통령이 그래도 처음에 청년 품은 사람이 바로 장해찬이에요. 장해찬 그 당시에 뭐 어떤 허치쭈그리한 유튜브 하고 있을 때 이건 팩트인가요? 뭐 이런 유튜브 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 장해찬을 품어서 이제 이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있잖아요. 윤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것 같죠? 사실은 윤 대통령을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맞아요. 윤 대통령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통당도 마찬가지인 거고 윤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다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그거를 깨닫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찬아, 너 좀 짜친다. 아주 좋았습니다, 교수님. 이 정확하게 이제 은어를 이제 자유자재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자유자재로. 네, 그렇습니다. 3천은 안 됐지만 네. 뭐 나름대로 뭐 만족합니다. 그럼요. 네. 동표태님께서 또 보내주셨어요. 동표태님 너무 많이 예, 보내주셔서. 월말이라서 이제 남은 걸 다 쓰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여기다 다른 데 쓰실 수도 있는데 여기다 쓰시잖아.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주말에 가족과의 외식을 포기하고 포기는 안 하셨을 수도 있죠. 포기 안 할 수도 있죠. 오히려 더 맛있는 걸 드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네. 외식하겠다.